기출요약 3학년 1학기 인수분해부터 인수분해 활용까지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40개인데 제가 실수로 채점한 거 안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문제풀이 제 맘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레벨업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벨업 위주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번부터 같이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보기의 식이 모두 완전 제곱식이라 할 때 다음과 같은 식의 값을 구해주세요. 다음과 같은 식의 값을 구할 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보기에서 주어진 식을 뭐 한다? 정리. 그리고 힌트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순서대로 정리하고 힌트 찾고 대입부분 계산하는 그런 과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하나 싹 묶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분자 같은 경우에는 D가 똑같다, 그죠? 그러면 공통인수 묶어내기 D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건요 B-AB가 되겠네요. 분모 한번 가보죠. 분모에 뭐가 있어요? AC 제곱 14, AC 49, A, 계속 물어보니까 A가 똑같네. 남은 건 C제곱 14C 49까지. 요렇게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요거 CC 49,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요거 뭐가 보이십니까? 완전 제곱식 보이십니까? 예스. 그러면 여기 A에 대해서 C 플러스 7의 전체 제곱 분의 분자는 D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B로 공통인수긴 한데 B 선생님 알파벳 순서인데요. 오케이 BD 주시고요. 남은 건 1-A 나이스.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식 정리 끝났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주어진 문제 한번 풀어보죠. 보기의 식이 모두 완전 제곱식입니다. 완전 제곱식이요? 완전 제곱식이요? 여러분,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금 복잡하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아주 간단한 식을 한번 가지고 문제를 풀어본다 한다면 2차 식에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일 때요. 2창에서 최고창 개수가 얼마일 때요? 1일 때요. 최고창 개수가 1일 때요. 그때요. 이 친구 1차항 절반의 제곱을 하잖아요. 1차항 절반의 제곱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상수항일 때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쵸?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여기 곱해서 4가 나오고 더해서 4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똑같은 거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얘는 뭐 해야 돼요? 곱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거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나왔는지 알려면 절반을 해봐야겠네. 맞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거 두 번을 곱해서 상수항이 나오도록 해야겠네. 그래서 어떤 거 두 개를 더해서 A가 나왔는지 보자 하기 위해 나누기 2를 하는 거고요. 그 똑같은 거 두 번 곱해서 상수항이 되네? 따라서 얘를 두 번 곱해야 돼가지고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항 절반에 제곱을 했을 때 상수항이 나온다는 것은 똑같은 거 두 번 더해서 1차항이 나오네? 그래서 나누기 2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똑같은 거 두 번 곱했을 때 상수항 나와야 되네? 그래서 똑같은 거 두 번 곱해보는 거. 그래서 실제로 상수항이 얼마인지 구해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최고차항이 1일 때 1차항 절반에 제곱을 했을 때 상수항이 나오면 이거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조건 달고서 우리 지금 보기에 있는 문제들 또한 완전 제곱식 만들 거니까요. 요거 최고차항 1로 만들어서 절반의 제곱은 상수항이다 하는 그 공식 한번 써볼 겁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x제곱 앞에 개수가 너무 복잡해요. 이거 어떡해요? 오케이. 일단 한번 통분하면서 따라가 보죠. 일단 배운 거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배운 거 안에서 안 나오는 문제는 절대로 없어요. 중학교에서는요. 그죠? 이거 통분 먼저 갈게요. 통분하면요. 이거 a분의 a로 통분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a분의 1-a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최고차항으로 묶어냈을 때 남는 개수들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요. 특징 잘 보세요.
그럼 2로 묶어내면 남는 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다. 여러분 이거 되게 잘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공통에서 묶으라 하잖아요. 2분의 1 싹 써놓고 x제곱까지는 쓰는데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들어가는 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묶어낸다는 건 결국 얘를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얘만큼이 뭐 하는 거라고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 1이 됐고요. 4가 2가 됐고요. 그러니까 6이 3이 된 거예요. 2분의 1만큼을 뭐 하는 거라고요? 나누는 거예요. 2분의 1만큼을 나눈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사실 2를 곱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니까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안에 들어갈 숫자가요. 이 숫자, 공통인수로 묶어낸 숫자의 역수를 곱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쉽습니다. 공통인수 묶어내기는요. 묶어낸 이 숫자의 역수를 곱해서 안쪽을 채워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2분의 1의 역수는 2죠? 그럼 2, 3은 6 들어가고요. 2, 2, 4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갈 숫자 남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뭐 한다고요? 얘의 역수가 들어간다고요. 역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1-a분의 a가 이 안에 곱해지게 되죠. 근데 원래 뭐가 있었죠? 2가 있었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1-a분의 a가 안으로 들어가죠. 1-a분의 a. 그리고 원래 뭐가 있었죠? b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중괄호 닫아보겠습니다. 그럼 최고창이 뭐가 되었고 1이 되었잖아요. 최고창이 1이 되었을 때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으려면 1차 항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아야 된다. 기억하시죠? 1차 항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아야 된다. 여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항) 절반하면서 2가 사라지죠. 이거의 뭐가? 제곱이 뭐와 같다? 상수항과 같습니다. 1-a분의 ab였던 상수항과 같대요. 이거 진짜 너무 고맙잖아. 너무 고맙잖아. 1-a분의 a가 두 번 곱해진 이 값이 결과가 1-분의 a에 b를 곱한 결과와 같대. 1-a분의 a가 여기 양변에 어때요? 똑같죠. 1-a분의 a는 0이 절대 아니죠. 왜요? 이거 2차식이잖아요. 이거 2차식이어야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암묵적으로 이거 2차식이에요 하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2차식이 돼야 되니까 얘는 절대 0이 아니고 그럼 얘도 0이 아니니까 양변에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조건들까지 은근히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점. 1-a분의 a가 뭐와 같죠? b와 같다는 거. 그죠? 아, 이렇게 해서 관계식 뭐 하나 얻을 수 있냐면 a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b의 1-a를 곱한 것과 같겠구나 하는 거 얻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 눈치챈 사람 있어요? 와우, 진짜 소름. 완전 소름 돋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얻었던 1번 힌트입니다. 이게 1번 힌트예요. 아, 얘 대신에 A 써도 됨. 오케이. 얘 대신에 A 써도 됨? 맞아, 한번 써보죠. 이 노란색 밑줄 대신에 뭘 써도 됨? A 써도 됨. 그럼 A로 바꾸죠. 뭐랑 곱해져요? D랑 곱하죠. 분모에 쓸 건 두 번째 식을 해결하면 나올 듯. 오케이. 여기서 이 첫 번째 힌트만 썼는데 칠판 다 써버려가지고 일단 지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쓸 때 따라 적지 마세요. 그럼 자리 부족하다니까요. 다 보고 자리 공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뺏기세요. 아시겠죠? 다 들어보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완전 제곱식 만드는 조건 알았으니까 함께 지우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도 조건 마찬가지. 4분의 1로 뭐 해주면 공통인수 묶어주면 말이야. 최고창이 1이 되고 그럼 1차항 절반의 제곱을 했을 때 상수항이 나오면 걔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본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4분의 1로 묶었다는 것은 역수인 뭘 곱하는 것이다? 4를 곱한 것이다. 안에다가. 그지? 그러면 빼기 4에 대해서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4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지. 다시 1차항 절반의 제곱을 했을 때 상수항과 같으면 우리가 이거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설명하잖아 지금. 똑같은 거 계속 설명하잖아. 귀에 아주 딱지 앉으라고. 1차항 절반의 제곱이 뭐와 같다? 상수항과 같다는 점. 다시 제곱해서 4. 7 플러스 C의 뭐? 제곱는 이꼴 4D. 4 똑같음. YJGN 해주고 7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 뭐와 같다? D와 같던데? 대박. 대박이잖아. 나 진짜 정리 너무 잘했다. 7 플러스 C나 C 플러스 7이나 똑같은 건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 나온 결과가 뭘로 바뀐대? D로 바뀐다잖아. 멀리 뭐 곱하기? A 곱하기 D잖아. 이해되세요? 어머, A가 너무 높게 그려졌나? 좀
낮게 그릴까? 이렇게? 돼요? 대박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분모 분자에 전부 A와 D가 곱해져 있는 이 아름다운 현상이 보이십니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약분의 결과 0이 나오는 나누기는 없습니다. 5개의 사탕을 5명한테 나눠주면 1명당 1개의 사탕을 받아야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A 똑같고 D 똑같으니까 나누기의 결과값 얼마? 1. 모두가 삭제되고 남은 거 얼마? 1입니다. 0이 아닙니다. 절대로 0이 아니에요. 1입니다. 나누기는 0이 없어요. 자, 우리 5번 문제 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를 제대로 풀이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알면 도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자면 공통수학 1이에요. 이제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나오는데 2차 방정식에서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오냐? 복 2차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복 2차식. 복 2차식이 뭐예요? 중복할 때 그 복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차의 2차. 그걸 복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2차식이 2번. 2차식이 마치 1차인 것 마냥 계산이 되어서 우리 보통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해가지고 2차, 1차 상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x 2개, 1개 없는 거 이렇게 나열됐던 이 2차식이요. x 2개짜리가 2개, 그리고 x 2개짜리가 1개, x 2개짜리가 없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얘를 뭐라 한다? 얘를 복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이해 좀 되세요? 그래서 x제곱이 마치 1차인 것 마냥 해가지고 얘가 2차, 1차 상수항 이런 느낌으로다가 x제곱이 2개 있는 거, 1개 있는 거, 없는 거 형태로 나오는 걸 이걸 복 2차식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나왔던 그 인수분해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 뭐 요런 게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저거네. 아니네.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2x 곱하기 2x 하고 이거 3, 3은 9 해서 둘이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거 인수분해 완성하잖아요. 이거랑 상당히 유사하게 4x 4제곱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나오는 거에서 4를 마치 x 4제곱을 마치 x제곱 곱하기 x제곱, 그러니까 x 곱하기 x가 x제곱이잖아 하는 것처럼 이제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그럼 x제곱 곱하기 x제곱이 x 4제곱이고 2 곱하기 2가 4가 되고 3, 3은 9에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얘네들 이렇게 더해서 6x제곱 더하기 6x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1차식이랑 풀이하는 형태가 똑같으나 x가 뭘로 바뀌었을 뿐 x제곱으로 바뀌었을 뿐 다른 건 없게 이제 똑같이 계산해주는 요거 복 2차식이라고 불러줄 건데 여러분. 복 2차식이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말대로 하면 이게 1차식이 계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뭐가 조금 더 다른지는 뒤에 좀 더 다양하게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알 수 있고요. 지금은 이 복 2차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풀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복 2차식은 2차식이 2번 곱해져가지고 이거 x제곱이 마치 x 하나인 것 마냥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과정이다. 복 2차식 활용하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 진짜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재밌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갑자기 복 2차식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거 x제곱 분모이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저 이렇게 풀어보려고요. x제곱 분모이는 거 너무 불편해. x제곱분의 1로 묶어보자. 그럼 남는 건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분수 공통인수 묶어내면 얘의 역수를 곱해준 게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얘 역수가 얼만데? x제곱이잖아. 그게 바로 괄호 안에 들어갈 애들의 모임이라니까? 그럼 역수니까 x제곱 곱해가지고 9x 4제곱. 이해되세요? 다시 여긴 4, 여기는 마이너스 12x제곱. 그러면 차순이 4개짜리, 2개짜리 없는 거 이렇게 내려가면 더 예쁘지 않겠어? 그거 우리 내림차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2x제곱. 내림차순 언제 배우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중학교 3학년 걸 하고 있지만 레벨업 근처로 가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거에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 학년 걸 미리 볼 수 있다는 게요. 안 좋은데요? 안 좋은데요 꼭 얘기하더라고. 좋은 건데. 그쵸?
그냥 여기서 인수분해가 제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x제곱 곱하기 x제곱으로 이렇게 준 다음에 이 x제곱이 마치 1차인 것 마냥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수분해는 빨강으로 하는 거 아시죠? 3x제곱 곱하기 3x제곱이 9x 4제곱이고 2 곱하기 2가 4인데 여기 6 더하기 6은 12잖아요. 마이너스만 될 거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된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3x제곱 빼기 2의 전체 제곱 형태 요렇게 나온다. 너무 예뻐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근데 선생님 얘도 그럼 똑같지 않아요? 근데 얘랑 얘랑 모양 진짜 똑같은데요,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인 것밖에 없어요.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이거 묶어낸 것도 그냥 똑같이 따라가면 될 듯? 뭐만 바꾸고요? 중간에 있는 부호만 바꾸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다? x제곱분의 1 묶여. 그리고 남은 거 요렇게 예쁘게 적어줄게요. 뺏겨 써도 돼요, 선생님? 네, 돼요. 왜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럼 부호만 바뀌었잖아요. 뺏기면 어때요? 요렇게. 그죠?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처럼 인수분해 똑같죠? 뭐만 바뀐 상태로? 부호만 바뀐 상태로?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면 좋겠죠? 뭐 어쩌라고요, 선생님? 하라고요. 하면 좋죠. x제곱분의 1 3x제곱 플러스 2가 2개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선생님 그럼 이거 다음엔 뭔데요? 부호 판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3x는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x의 부호는요, 0과 3분의 1 사이란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x는 양수예요. 그쵸? x는 양수라고요. 그러니까 이 x제곱분의 1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나온다고요? 부호 그대로 나올 수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x제곱 3x제곱이요. 3x제곱.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3x가 0과 1 사이에 있잖아요. 그리고 x가 0과 3분의 1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이 결과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이거 3x가 지금 진분수잖아요. 그럼 x는 당연히 진분수겠죠. 3x 자체가 진분수인데 거기에 x를 한 번 더 곱해요. 진분수인 x를 한 번 더 곱한다고요. 그러면 진분수에 진분수 곱한 거니까 당연히 1보다는 작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2를 빼면 당연히 음수겠죠. 음수면 부호가 어떻게 나오죠? 반대로 나오죠. 따라서 앞에 뭐 붙죠? 마이너스 붙죠. 따라서 요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가죠. 선생님 이것도요. x가 0과 3분의 1 사이인 이 친구는요. x분의 1로 그냥 뺄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거 보니까요. 3x는 0과 1 사이고요. x는 0과 3분의 1 사이라서요. 두 개 다 진분수이긴 한데요. 진분수끼리 곱하고 난 다음에 2를 한 번 더 더하니까요. 양수 더하기 양수의 결과 또한 양수로 나오겠더라. 오케이. 3x 제곱 더하기 2로 그냥 쓰면 되겠네요. 그런데 앞에 있는 부호가 뭐였네? 마이너스였네. 그러니까 얘도 뭐 붙여야 되네? 마이너스 붙여야 되네. 얘네들을 뭐 하면 되겠네? 더하면 되겠네. 요 결과를 얼마인지 써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똑같이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 괄호 붙여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있잖아요. 전개해서 뭔가 자꾸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다른 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이고요. 나머지 전부 똑같죠. 그럼 뭐만 사라지겠네? 풀만만 사라지겠네?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리고 나머지 전개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배 법칙 xx 약분되고 마이너스 3x. 다시 한 번 더 분배 법칙 xx 약분되고 마이너스 3x. 따라서 이 결과 마이너스 6x를 정답으로 얻어낼 수 있겠더라. 이거 왜 레벨업 아니죠? 어려운데? (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 곱셈 공식 하려고 했는데 전개하다가 개수를 잘못 봤대요. Q도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그때 결과를 써주세요. 오, 그래.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x의 개수를 2를 a로 잘못 봤대요. 2를 a로 이렇게 잘못 본 건가? 그래서 이 나온 결과를 이렇게 전개했네요. 그럼 이거
곱셈 공식 단원이었다면 이 친구 자체를 분배하면서 얘랑 같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문제풀이가 들어갔겠으나 이 친구 지금 인수분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수분해로 풀어주면 더 좋다. 뭐 상관은 없어. 맞추면 돼. 하지만 인수분해 단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인수분해로 풀어보자. 그래서 이 친구 ax 더하기 5가 한 개의 항 안에 들어있잖아. 한 개의 식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죠? 괄호 안에 함께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주면 좋겠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요렇게 곱해준 결과 더해서 뭐가 나오면 좋겠네? 26x 나오면 좋겠네. 그럼 얘는 3ax임. 그 다음 얘는 5x임. 두 개를 뭐해서? 더해서 얼마가 나옴? 26x가 나왔으면 좋겠음. 헤헤. a 얼마임? 7.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왜 a가 7이에요? 그런 이상한 질문하는 친구 없겠죠? 21에 5더해야 26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 똑같이 학생 Q 들어갑니다. 자, 6x 플러스 1의 상수항을 얘를 뭘로 잘못 봤다? b로 잘못 봤다. 따라서 요 결과로 무엇을 얻었다? 48x 제곱 얘를 얻었다. 그렇다. 이것 또한 곱셈 공식으로 풀어보자면 얘를 싹 다 전개해서 얘랑 같다 하는 그 항이 같음을 이용하는 개수 비교를 이용하면 되겠으나 이 문제 인수분해 단원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인수분해로서 풀어주자면 이 친구 인수분해는 6x 곱하기 b로 하나 그쵸? 그 다음에 8x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 첫 번째로 풀어야 하는 것이 얘네들 곱한 다음에 더해서 얼마를 만드는 과정? 22x를 만드는 과정으로서 b의 값을 찾아주고 그리고 상수항끼리의 곱이 c다 하는 형태로 문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 이해는 좀 되시고요. 6, 3, 18 그런데 부호 마이너스 그 다음에 8 곱하기 b는 8b지 뭐야. 두 개를 더해서 얼마를 만든다? 22x를 만든다. 오케이. 이에 따라 이때 b는 5. 왜 5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냥 계산일 뿐. 왜냐면 40에서 18 빼야 22가 나오니까. 난 너무 착해. 어쨌든 b가 5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럼 b는 5예요. 그러니까 5, 3, 15예요. 따라서 c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5예요. 문제에서 a 빼기 b 플러스 c를 구하세요. a는 7, b는 5, c는 마이너스 15였기에 a 빼기 b 플러스 c의 값은 얼마더라? 7 빼기 5 빼기 15 따라서 마이너스 13의 결과 얻을 수 있더라. (8번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최대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서 볼 수 있었던 문제를 인수분해를 접목시켜서 만든 믹스매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22개정에서는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친구들의 교재부터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이 없습니다. 문제가 미친 듯이 쉬워지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해서 글쎄요. 교육과정이 이렇게 계속 쉬워져도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여기서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이러하다. 어떠하냐? 한번 그려보자. 가로의 길이는 3n제곱 플러스 7n 빼기 6. 세로 길이는 4n제곱 플러스 7n 빼기 15. 그 다음 한 변의 길이가 n 플러스 3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 이런 타일을
빈틈없이 붙여서 벽화 타일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n 플러스 3짜리 길이가 이 안에 몇 개 들어갔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n 플러스 3짜리가 이 안에 몇 개 들어가는지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한 변의 길이 곱하기 개수하면 전체 길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전체 값이 나올 수 있니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잖아.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인수분해 한번 하러 가죠. 4, 세로부터 갑니다. 전체 세로 길이 안에 한 변의 길이인 n 플러스 3이 몇 개 들어가겠니? 하고 묻는 거니까 얘는 분명히 n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 그럼 나머지는 4n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5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12는 7이 맞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의 인수분해 결과로 이렇게 곱하기식을 얻었다면 첫 번째 나오는 이 친구는 한 변의 길이가 되겠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것이 바로 뭐가 되겠더라? 타일의 개수가 되겠더라 이 말이지. 다시 가볼까? 가로의 전체 길이는 3n제곱 7n 빼기 6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인 n 플러스 3이 그지? 이렇게 몇 개 들어가는지 얘네들을 곱하고 나면 이 전체 길이가 될 수 있겠더라. 이런 말 아니야? 그럼 3n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했을 때. 그치? 3n이 마이너스 2랑 만나서 괄호 안에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곱해가지고 얘네들을 만들 수 있겠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거씩 다시 써보면은 n 플러스 3 곱하기 이렇게. 그럼 앞에 있는 얘가 뭐고? 어차피 정사각형 한 변의 뭐다? 길이가 된다. 이거 필요 없고 두 번째 이게 뭐가 탄다? 길이. 이게 뭔 길이야? 길이가 또 길이야? 어머, 내 정신이 잠깐 놓고 풀었나봐. 하하. 개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세로에 들어가는 이 타일의 개수, 이게 가로에 들어가는 이 타일의 개수가 된다. 필요한 타일의 개수는 가로의 개수 곱하기 세로의 개수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곱해줘. 선생님, 근데 이거 인수분해인데 그냥 이렇게 정답 써도 되나요? 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전개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개를 해주세요.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 뭐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12n제곱 마이너스 8n 여기서 마이너스 8n 여기서 마이너스 15n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3n 5, 20까지 해서 이만큼의 개수를 가진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한 번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그림을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문제는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척하는 문제이기는 한데 그렇지 않아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레벨업 문제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로 길이는 A 세로 길이는 B 그쵸? 가로는 A, 세로는 B인 이 직사각형 ABCD를 정사각형으로 분할하고 다시 한번 정사각형으로 분할하고 또 다시 정사각형 그 다음 정사각형으로 분할해서 계속 4분원을 그렸습니다. 4분원이란 4개로 분리된 원입니다. 4개로 분리된 원이에요. 그러니까 원 하나를 4개로 쪼개서 그 중에 하나 가져온 얘를 4분원이라 부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FH제곱에서 EF제곱을 A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그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그 두 인수의 합을 구하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FH랑 EF를 먼저 이제 A랑 B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줄 아는지 이거 묻는 그런 관계? 그런 문제입니다. 자, EF 먼저 가겠습니다. 전체 길이가 A인데 이 한 변의 길이 B니까 여기도 B죠. 그럼 얘를 2개짜리로 표시한다면 여기도 2개짜리죠. 그러면 첫 번째 EF의 길이는 FJ와 같고 FJ의 길이는 A에서 B를 뺀 길이다 하는 이런 결과에 도달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여기서 FJ라고 하는 건 A-B였습니다. 그런데 EF라고 하는 걸 찾으려면요. 오! FH잖아, 이거. 쏘리. 이 F라고 하는 거는 FJ와 같고, 여기서 써야 됐었는데. FJ와 길이가 같고, FJ라고 하는 건 전체 길이 A에서 B만큼을 뺀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길이가 A-B인 거 찾았어. 여기 적어볼까? 그럼 남은 길이는 B에서 A 빼기 B를 뺀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얘를 뺐다 하니까 2B-A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게 2B-A니까 얘랑 길이가 어때요? 같죠? 아, FH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서? FJ에서. 누굴 뺀 건데? HJ를 뺀 건데. 그죠? FJ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구했는데 누구였어요? A-B였고요. HJ라고 하는 건 방금 구했는데 얘랑 길이가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굴 뺀다? 2B-A를 빼준 그 결과 우리가 뭐라고 본다? FH라고 본다. 그렇다면 결과 전개해서 몇 A? 2A 마이너스 3B까지 이렇게 결과 도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을 인수분해해서 두 인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FH랑 제곱의 차 알맹이만 데리고 와서 더하기도 하고 뭐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두 개를 더하기도 하고 더하면 얼만데? 그죠? 빼기도 하고 얼마죠? 빼기도 하고 얼마죠? 왜? 야, 여기서 여기 빼는구나. A 빼기 2B. 이렇게. 그럼 각각의 식을 뭐 한다? 더해라. 두 인수에 뭘 더한다? 두 인수에 뭘 구한다? 합을 구한다. 따라서 몇 A? 4A 빼기 6B다.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12번은) 레벨업이 아니지만 레벨업에 버금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우리가 외심과 내심을 배웠고 그 외심과 내심의 과정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친구라면 이게 당연히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50% 이상일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보자마자 내저번? 엥? 이런 걸 배웠나? 부터 시작해서 넓이 알려주는데 둘레면 어쩔 TV?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2번 문제는 레벨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자체 레벨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레벨업 문제예요, 사실. 아무튼 내 저번에 반지름이 2x 플러스 1인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어쩌고 다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 굉장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설명해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삼각형에서요. 내 저번이라고 하는 건 삼각형 안쪽에 접해있는 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접해있는 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엄청난 감정으로 감각적인 느낌으로다가 내 저번을 너무 잘 그렸지만요. 그렇지만서도 여러분들은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찾는다?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이용해서 내 저번을 찾는다. 중심을 찾는다.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뭐 이 정도는 잘 모르시겠죠, 당연히? A, B, C 어떤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각변의 길이를 A, B, C다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선생님 아닌데요. 지금 꼭지점이 마주보고 있는 변을 A라고 주라면서요.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저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원의 삼각형 안쪽에 접해있는 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것이 원의 반지름으로 모두 길이가 같더라. 그죠?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면 원래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구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내접원이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안다면 이것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굳이 복잡한 과정인 무엇을 거친다? 이 내접원의 중심을 I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삼각형 IAB, 삼각형 IBC, ICA. 요 삼각형 3개의 합을 통해서 전체 삼각형 넓이 ABC를 구해낼 수도 있겠더라. 삼각형 IAB의 넓이를 구할 때는요, 밑변 C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서 2분의 1 RC. 선생님, 아닌데요? 선생님, 아닌데요? 알파벳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요? C 먼저인데요? 아니, 좀 기다려봐요. IBC 한번 가보죠. 밑변 A, 높이 C, 높이 R이죠? 2분의 1. 한 번 더 가죠. 삼각형 ICA는요, 밑변 B, 높이 R, 2분의 1. 그럼 2분의 1, RB. 이거 RB, RA라고 쓸게요. 나의 계획이 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2분의 1, R, 2분의 1, R, 2분의 1, R. 이거 똑같아 보이게 하려고, 혹시나 눈치 못 챌까봐 제가 일부러 알파벳 순서대로 안 쓴 겁니다. 아시겠죠? 2분의 1, R이 똑같아요. 남은 거 뭐 먼저 해요? 더하기 해요. C 더하기 A 더하기 B겠죠? 알파벳 순서대로 갈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공식이 나왔나봐요.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려면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합에다가 반지름에 2분의 1 곱하면 되겠더래. 아하. 그래서 둘레 구하라고 한 거구나. 그래서 넓이 알려준 거구나. 그래서 반지름 알려준 거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되세요?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찾아오시고요. 찾아오기 싫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잠 좀 자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2분의 1의 반지름 곱하고 삼각형의 둘레를 곱했더니 삼각형 넓이가 나오더래요.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삼각형 넓이에다가 몇 배를 하고요? 2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때리면 그것이 반지름 곱하기 둘레로 나눠진다.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양변에 2 곱해볼게요. 그래서 R 곱하기 내저번에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더 넓이에 몇 배 한 거와 같다? 2배 한 거와 같다고요. 선생님, 근데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에서 묶어내기인데 선생님은 왜 그렇게 인수분해 하세요? 그쵸? 제가 좀 바보 같았죠? 똑똑한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뒤에 쓰면 된다는 얘기시죠?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인수분해 할 땐 좀 빨간색이요. 1은 2, 3, 1은 3. 그럼 6에다 1 더하면 7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자. 따라서는, 는 2에 대해 2x 플러스 1 하나, x 플러스 3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더라. 그렇다면 2x 플러스 1이 뭐니까? 반지름, 이것이 바로 R. 그럼 나머지가 뭐겠더라? 둘레겠더라. 됐어요? 나머지가 뭐겠더라? 둘레겠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둘레 길이를 구하세요. 2x 플러스 6이에요. 이렇게 써주셔도 좋고, 또는 2에 x 플러스 3이에요. 써주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왜 이거 왜 풀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어려웠는데요? 할 수 있는데 이 풀이 왜 해주냐면요. 이거 풀이 방식 때문에요. 혹시 이거 진짜 제곱해가지고 2개 빼는 친구들 있어요? 2차식 2개 차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인수분해해서 빼는 친구 있나요? 그런 친구들은 없길 바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제곱의 차라고 하는 이 식에서 인수분해를 하려면요. 우리가 어떤 공식을 알고 있냐면요. 알맹이만 데리고 와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요거 알고 있거든요. 그죠? 이 상황에서 이 공식을 안 쓰시고 직접 전개해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2차식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인수분해해서 얘를 만들었다? 아직 애매추어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식에서 얘를 대문자 A라 생각하고 얘를 대문자 B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알맹이를 데려와서 뭐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주시면 이 인수분해가 완전 깔끔하게 한 번에 딱 떨어진다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알맹이만 데리고 와서 3x 빼기 5랑 2x 플러스 1을 뭐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다시 3x 빼기 5랑 2x 빼기 1을 뭐도 한다? 플러스 1을 빼기도 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빼기를 할 때 꼭 이 식을 같이 빼주셔야죠. 그냥 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다항식을 더하거나 빼는 거니까요. 뺄 때는 괄호를 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몇 x? 5x 빼기 4 곱하기 뒤에 몇 x? x 빼기 6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해주세요. 마침 c 옆에 있는 x의 개수는 1입니다. 힌트를 줬죠. 그럼 a는 얼마? 5 b는 마 4 c는 마 6이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에서 이 친구를 이렇게 알맹이만 데리고 와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 이 전체 덩어리로서 풀 수 있는지 전개해가지고 2차식 만들어서 다시 인수분해하는 그런 조잡한 과정이 아니라 전체 인수분해 과정으로 한 번에 퉁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관찰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번은 왜 레벨업이 아닐까요? 이걸 레벨업이지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얘도 줄게요. 레벨업. 아니 레벨업 줄 게 너무 많아서 레벨업 안 주신 건가? 뭐 그럴 수 있죠. 제 맘대로 준 레벨업이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레벨업이라고 생각했냐면요. 항이 일단 많아요. 항이 많고요. 내가 레벨업 준 이유. 설명함. 항이 많음. 두 번째는 그 둘 다 2차임. 최고참 계수가 (2차야) 둘 다 2차잖아. 문자 x제곱 y제곱이잖아. 그래서 항이 많은데 둘 다 최고창이 2차라서 난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해. 고등학교 1학년들은 이 문제를 당연히 풀어야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이 문제가 꽤나 어려운 문제로 뽑힙니다. 세 시스텝 정도 있을걸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 해본다 한다면 여기서 많다? 사실 많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제 기준 항이 많은 건요 5개 이상의 항을 의미합니다. 항이 많은 식의 인수분해 를 할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차수를 봅니다. 차수가 같을 땐지 다를 땐지에 따라서 요거 식 푸는 게 달라집니다. 항이 같아요? 항이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 항이 같아 달라가 무슨 말이에요? 보통 있잖아요. 항이 진짜 많은 식들의 기본 형태는요, 문자가 서로 다른 게 들어오거든요. x랑 y, z 이렇게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항의 차수를 묻는 거죠. 차수가 같니 다르니를 물어봅니다. 차수가 같니 다르니? 차수가 달라? 차수가 같아? 혹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인수분해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꼭 반복해서 들으면서 체크 포인트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차수가 다를 때는 조금 쉬운데요. 차수가 같을 땐 좀 어렵습니다. 차수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낮은 차수의 문자로 공통해서 묶습니다. 뭐 한다고요? 공통인수 묶어냅니다. 아, 낮은 차수의 문자로 공통인수를 묶는구나. 차수가 다르면. 그렇게 하면 공통인수에 다시 한번 공통인수를 묶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래서 공통인수 2번 이용해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무조건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패턴이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차수가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문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 x를 좋아해요? x에 관해서. y를 좋아해요? 그럼 y에 대해서 이렇게 내림차순 해주시면 됩니다. 내림차순이 뭐냐면요.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거대로 가는 그걸 내림차순이라 하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이거 있죠?
2차식 쓰는 형태로 2차, 1차 상수 이렇게 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거 내림차순이죠. 높은 차수부터 차수가 점점 낮아지고 최종적으로 상수항까지 해가지고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그 항까지 전부 순서대로 적어주는 이거를 내림차순이라고 부릅니다. 차수가 같잖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문자로 내림차순합니다. 될까요? 소리가 점점 왜 커지는 것 같죠? 소리가 커지면 좀 부담스러운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차수가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하는 문자로 내림차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자를 좋아해요? 어떤 문자를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X를 좋아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X죠.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괜찮아진 것 같아요. 내림차순 X 2개, 그 다음 X 하나 있는 거 모으죠? 여기 X 하나, 여기 X 하나. 오케이, X 하나 있는데요. 이 Y가 이렇게 앞에 오도록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 Y 빼기 5에 대한 X로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거 맞나요? 너무 좋은데? 잘하잖아. 그 다음 Y제곱 빼기 5Y 빼기 14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요 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기본적인 인수분해 형태로 보자면요. 이건 1창의 개수니까 더해서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고요. 이거는 상수항이니까 곱해서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해서 얘 나와야 되고요. 곱해서 얘 나와야 됩니다. 어떤 식의 곱을 해가지고 결과물 이게 나오고 싶대요. 뭐 하란 뜻이에요? 인수분해하란 뜻이죠. 다시 어떤 숫자를 곱해서 상수항이 나오는 걸 찾아야 했던 지난 시간들과 다르게 이번에는 어떤 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떤 두 개의 식을 곱해서 하나의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두 개를 곱해서 이 식을 완성했어요. 인수분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미니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예요. 7, 2, 14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첫 번째 나오게 된 거 어떤 두 식의 곱이에요? y 빼기 7 하나랑 y 플러스 2 하나죠. 맞나요? 이거 두 개 곱해서 얘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얘 더해서 얘 나오나요? 오우, 그러니까 말이야. x 곱하기 x는 x제곱이고요. 얘네 두 식을 곱하면 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네들 곱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x 곱하기 y 빼기 7 하나 그쵸? 얘는 x 곱하기 y 플러스 2 하나 얘네들을 뭐 하니까요? 더하니까 x 곱하기 y 빼기 5 이렇게 나오는 환경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랑 똑같나? 2y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되십니까? 곱해서 얘 나오고 더해서 얘 나오는 거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선생님 x를 뒤에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죠. y 빼기 7에 대해서 x를 곱한 요것과 y 플러스 2에 대해서 x를 곱했던 요것 두 개의 식을 더했을 때 1차항 나오는지 확인하죠. 그랬더니 y 더하기 y는 2y 마이너스 7 더하기 2는 마이너스 5로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더라. 이거 얘랑 똑같네요. 그럼 곱해서 얘가 나오고 얘네들 더하면 얘가 나오는 이렇게 식이 조립이 완성이 됐다면 할 수 있는 것 인수분해죠. 따라서는 이 적을 때 이렇게 적는 거 아시죠? 일자로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y 빼기 7 하나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2 하나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인수분해는 마무리.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문제가 없습니다. 3학년 1학기는 꽤나 난이도가 있어요. 2학기 때는 조금 많이 쉬워지겠지만 빼서 5가 되는 어떤 두 양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얘네들 곱해서 10이 나오는 새로운 식의 조합을 주었어요. 이 힌트를 가지고 얘를 좀 해결해서 어떻게 지지고 볶아가지고 이 제곱의 차를 구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 하려면 일단 전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개를 해봤죠? x 곱하기 y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x 플러스 2y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y에서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 빼기 y 남는 거 이해되세요? 이게 눈에 보이면 참 좋겠다, 그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그 결과가 얼마? 10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묶어낸 이유가 나와요. x 빼기 y가 얼마니까요? 5니까요. 대체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x 빼기 y, x 곱하기 y에 5, 20 빼기 4는 10. 오케이, x 곱하기 y가 얼마? 24예요. 그럼 이제 조합 찾아야죠. 왜요? 빼서 5 나오잖아요. 1번 힌트. 그 다음에요. 곱해서 24 나오잖아요. 24. 두 번째 힌트. 1번과 2번 힌트를 이용해요. 근데 또 세 번째 힌트로 뭘 줬어요? 양수 xy예요. 사실 제가 1번인데요. 얘 영순이 할까요? 얘 0번 힌트예요. 0번. 0번 힌트. 양수 xy입니다. 오케이. 두 양수에 대해서요. 빼서 5가 나오고 곱해서 24가 나오는 거 찾아주세요. 저 찾았어요. 얼마예요? x는 8이고 y는 3이죠. 되셨습니까? 따라서 x제곱 빼기 y제곱은 얼마입니까? 88에 64, 33은 9, 따라서 55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풀었는데 인수분해 어디다 썼죠? 인수분해. 안타깝게도 인수분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단원 분류가 곱셈 공식으로 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1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꽤나 인수분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치환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 저걸 통으로 x라고 상상하면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봤을 때 뭐지? n 플러스 n의 제곱을 전개해야 되나? 할 수 있단 말이죠. 문제에서요. 아까 복 2차식에 대해서 알려드렸다시피 2차, 1차 상수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 자체를 문자 x라고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를 뭐라고 상상하라? 문자 하나라고 상상하라. 됐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라면 쟤를 x로 봤을 때 x제곱 플러스 2x 빼기 63이라고 상상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x 곱하기 x는 x제곱이고 7, 9, 63에 플러스 마이너스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처럼 얘도 단계는 똑같습니다. 곱해서 n 플러스 n의 제곱이 나오는 것은 n 플러스 n 곱하기 n 플러스 n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곱해서 63 나오는 거 7, 9, 63 있잖아요.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 2, 아니고 플러스 2 만들 거니까 작은 걸 마이너스 이렇게 주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이제 체력이 조금, 아까 체력을 너무 신나게 탕진잼 해가지고 좀 없어서 말이 좀 느려지고 있는데요. 내가 말이 느려질 때쯤 되면 또 배속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체력을 짜내서 조금 더 빠르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 플러스 n. n 플러스 7 빼기 7. 그 다음 n 플러스 n. 플러스 9까지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이 인수분해가 이해가 안 된다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뭐다? 소수다. 이게 뭐다? 소수다. 소수라는 건 무엇이다?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다. 그러니까 1 곱하기 나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여야 된다? 1이어야 한다. 그런데 둘 다 m과 n은 뭐다? 자연수다. 그러니까 자연수끼리 더해가지고 자연수까지 더했는데 이 자연수들끼리의 조합이 더해서 1이 될 수는 없다. 왜? 자연수의 최소값은 1이니까. 적어도 3개 이상의 자연수가 합쳐졌다면 얘는 3 이상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이 친구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1이 될 수 없다. 그럼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누구다? n 플러스 n 빼기 7밖에 없다. 얘가 무조건 뭐다? 1이다. 그럼 n 플러스 n은 뭐가 될 수밖에 없네? 8이 될 수밖에 없네. 여기서부터 이 문제는 시작한다. n 플러스 n이 뭐가 되는 조합? 8이 되는 조합을 찾아보자. 그러면 첫 번째 1 더하기 7, 2 더하기 6, 3 더하기 5, 4 더하기 4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 맞아. 그런데 m 곱하기 n의 값으로 가능한 것에 대해 물었으니까 얘네들 곱하기 해가지고 보기에서 한번 찾아볼까? 얘는 7, 얘는 12, 5, 3, 15, 4, 4, 16 이렇게 들어가니까
보기에 없는 거 누구밖에 없어? 20밖에 없네. 정답 뭐야? 미음이야. 이렇게 들어가자. 19번은요. 곱셈 공식 다음에 인수분해를 배웠던 우리에게 환장의 콜라보를 안겨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인수분해도 알아야 되고 곱셈 공식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죠. 지금까지도 많이 믹스매치 문제를 봤지만 이 문제야말로 이제 3학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제 알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인수 묶어내기인데 여기서 공통인수처럼 생겨먹은 이 친구들은 아직 묶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준비를 해보자 한다면 뭐 해주면 돼? 묶어주면 되지. 뭘로? 마이너스로. 그래서 남은 건 뭐임? b제곱에 대해서 a 빼기 b죠. a 빼기 b 똑같네? 야 너도 a 빼기 b 곱할 거야? 나도 a 빼기 b 곱할 건데 우리 뭐 먼저 하고? a제곱 빼기 b제곱 먼저 하고 나중에 a 빼기 b 같이 곱할까? 하는 이런 과정. 인수분해의 기본 공통인수 묶어내기죠. 그래서 제곱의 차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가지고 a랑 b를 데리고 와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인수분해 완료를 해준 다음에 정리 한 번만 더 갈까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몇 개? 2개던데? 근데 글씨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하하, 그러네. 근데 우리 a 플러스 b는 아는데 뭘 몰라요? a 빼기 b의 제곱을 모르죠. 근데 a 빼기 b의 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뭐가 쓰인다? 곱셈 공식의 활용이 쓰인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다 뭐 한다? 마이너스 4의 b를 때린다. 이 공식이 기억나지 않는 친구는 뭐 한다? 가서 공식 먼저 외운다. 기출 요약을 할 때가 아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인 5. 마이너스 4의 b니까 빼기 4. 결과는 1. 오케이. 그렇다면 a 플러스 b는 루트 5. a 빼기 b의 제곱은 1. 따라서 결과는 루트 5가 되겠더라. 우리 20번부터 한번 다시 가볼까요? 20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 아까 있잖아요. 항이 5개 이상인 다항식을 풀 때요. 차수가 똑같은 식을 인수분해 하려면 말이죠. 이제 문자 하나 좋아하는 거 정해서 내림차순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맞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문제는 약간 결이 다른데요. 왜냐면 a 빼기 b가 3이라고 했고요. 이 결과 값을 물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인수분해가 아니라요. a 빼기 b라는 항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인수분해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아닌데 근데 이 문제는 인수분해에 들어있어. 인수분해가 필요하니까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그 인수분해는 지금은 조금 결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왜? a 빼기 b를 만들어야 되니까. 왜 a 빼기 b를 만들어요? 그래야 3을 이용해서 값을 찾으니까. 그죠? 오케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b. 여기서부터 이제 포인트 분배 법칙 들어가죠. 마이너스 ab죠.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입니다. 선생님 이게 전개 이렇게 계속 좀 빨리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쵸? 제가 좀 빨라요. 근데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써야지. 그리고 이거 봐요.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 이제 막 찌릿찌릿 해야 돼요. 인수분해 막 해가지고 미쳐있던 친구들이 이거 보면 막 하고 싶어야 돼요. 뭘 하고 싶어야 돼요? 이거 인수분해 하고 싶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남은 건 a 빼기 b 뒤에 더하기 1 이렇게 주시잖아요. a 빼기 b가 겁내 많아지죠. a 빼기 b로만 이루어진 식이 나와버렸죠. 그러면 a 빼기 b로만 이루어진 식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 3 넣으면 되죠. 이렇게 들어가죠. 9에서 3 빼면 6 더하기 1은 7. (21번) 문제 가겠습니다.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어떻든 푸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21번 같은 경우에는 이 풀이를 적으신 분께서 인수분해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셨기 때문에 이 단원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곱근 단원이라고 생각했다면 제곱근으로도 풀 수 있겠죠. 왜요?
147보다 큰 제곱수를 더해서 자연수가 되도록 하고 싶다. 이렇게 물었으니까 147보다 큰 제곱수 찾아가지고 그때 제곱수가 완성될 수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경우의 수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기 위해 인수분해를 이용한 문제풀이를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곱근으로 한번 풀어보고 얼마나 복잡하게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건 좀 별로네. 인수분해로 풀어보자 하는 그런 형태로 두 가지 풀이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곱근을 이용한 문제풀이 가죠. 147 더하기 x제곱의 결과가 제곱수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야 될 것은 147보다 큰 제곱수입니다. 첫 번째, 13의 제곱 169. 그 다음에 196. 그 다음에 이거 14의 제곱이죠. 15의 제곱은 225. 16의 제곱은 256. 17의 제곱은 289. 19의 제곱은 17의 49. 18의 제곱은 324. 뭐 이렇게 쭉쭉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죠? 한 번만 더. 19의 제곱은 361. 그 다음에 20의 제곱은 400.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169라고 하는 것은 누구? 13의 제곱. 그쵸? 응, 그쵸? 그래서 169에서 누굴 빼보자? 147을 빼보자. 그럼 이때 x제곱의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하는 상황? 여기 밑에다 x제곱이 될 수 있는 값들을 모조리 적어주면 후보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147 뺐어. 야, 빼버렸어. 예, x제곱 안 나오죠? 196에서 147 뺐어. 그러면 8, 49 나오죠? 오, 나이스. 이거 예쁘다. 그 다음에 225에서 147 뺐어. 그러면 8, 그 다음에 1, 6, 7. 147 적어야겠는데? 나 빼기 잘 못해. 8, 6, 7, 78? 얘 아니고. 그 다음에 147 빼야 될 것 같은데? 얼마인지 알려주라. 100? 굳이? 제곱수 아닌데? 289에서 147 빼보자. 얼마지? 142. 제곱수 아닌데? 그 다음 147 빼보자. 그 다음 빼주면 7, 177. 제곱수 아니네? 왜 제가 빼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147 빼보자. 그럼 x제곱의 결과가 얼마가 나올 수 있어요? 224. 214. 그죠? 214. 제곱수 아니네. 147 뺄게요. 그럼 끝자리 3인 것부터 좀 찝찝한데 어차피 안 나올 거지만 그래도. 안 나오죠. 맞나요? 지금 우리가 찾은 게 몇 개예요? 49 하나죠. 그럼 이때 x는 얼마예요? 7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하다가 지쳐서 어떡해 이거 안 나와 모두 구하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제곱수를 나열하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x제곱이 가능할 그 값들을 나열하다 보면 이렇게 뭐 언젠가는 찾을 수 있겠지만서도 언제까지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몇 개가 있는지 모두 구하라고 했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친구에 따라 제곱근의 방식으로 풀었다면 이 시험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거고 인수분해 형태로 풀었다면 이 문제를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출제자의 의도는 인수분해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이게 인수분해 단원에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인수분해 방법으로 풀이하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얘를 어떤 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가 됐는데 그 자연수가 모르니까 이 자연수를 K라고 둔 거죠. 단 K는 자연수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 치킨 먹고 싶어요. 그죠?
그 다음에 루트가 씌워져 있는데 루트가 안 씌워져 있어요. 양변을 제곱하면서 루트가 깔끔하게 사라지는 그런 현상. 그런 광경은 K, 왜 는이에요? 내 마음속으로 벌써 뭔가 하고 있었나 봐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해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147이 나오기 위해서는 K제곱 빼기 X제곱 들어가는 거 이해되시고요? 근데 제곱의 차 이렇게 있으니까 제곱의 차 이렇게 있으면 알맹이만 데리고 와서 뭐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죠. 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 K는 뭐고? 자연수고. 그런데 X도 뭐고? 자연수다. 자연수들끼리 더하고 빼서 뭘 만든다? 147을 만든다. 147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147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소인수분해 되나요? 소인수분해? 7 더하기 4 더하기 1? 12.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이 숫자는 무엇로 나누어 떨어진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147 구석탱이에다가 3으로 나누어서 보니까 7 두 개의 곱으로도 이루어져 있네요. 오케이. 그렇다면 147은 3 곱하기 7의 제곱이므로 그쵸? 될 수 있는 조합을 찾아보자 한다면 자연수들끼리의 조합이기에 더한 값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그쵸? 그러면 곱해서 만들 수 있는 3 곱하기 7의 제곱의 조합은 얘를 앞에다가 K 플러스 X를 쓰고 뒤에다가 K 빼기 X를 쓴다고 생각하면 이 조합에서 만들 수 있는 걸로는 7의 제곱 곱하기 3 가능. 그쵸? 그 다음에 7 곱하기 3에 7 하나 가능.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7 곱하기 3의 제곱 하나에 1 가능. 어때요? 지금 여기가 더 크고 여기가 더 작은 것 중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그죠? 하나만 주면서 K 플러스 X가 더 클 수 있는 환경은 없어요. 왜요? 어떤 수 두 개를 곱하면 무조건 한 개 있는 수보단 클 거니까요. 그래서 더해서 49가 되고 빼서 3이 되는 그런 조합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K 플러스 X가 49고 K 빼기 X가 3이라면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 이 K는 52니까 그때 K는 26이죠. 그때 X는 23이겠죠. 이해되세요? 다시 K 플러스 X가 21이고 K 빼기 X가 7이에요. 그러면 이 K가 28이니까 K는 14가 되고 이때 X는 7이 되는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K 플러스 X가 97, 63이고 맞아요? 미쳤습니까 휴먼? 7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고? 147이고 K 빼기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얘네들 두 개 더하면 이 K는 148이고 K는 74가 돼. 그러면 이때 X는 73이 돼. 맞나요? 그럼 자연수 X를 모두 구해보세요. X는 23, 7, 73 이렇게 해서 몇 가지? 3가지 구해낼 수 있겠더라. 어때요? 아까 그 제곱근의 성질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우리가 무려 10가지 정도의 제곱수를 나열해서 문제를 풀었음에도 겨우 몇 개 찾았습니까? 하나 찾았죠. 근데 인수분해를 이용하니까 실제로 추가하긴 했지만요. 미지수를 하나 추가하면서 조금 복잡해진 듯 했지만 인수분해를 활용하니까 얘가 구해내는 족족 모두 무슨 값, x의 값인 것을 찾아낼 수 있겠더라 하는 이런 현상.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해야 하는 이유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24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한 자리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10의 거듭제곱 곱하기 어떤 수로 고쳐봐라. 1999라고 하는 것은 2000에서 뭘 뺀 거임? 1 뺀 거죠. 3999라는 것은 4000에서 뭐 뺀 거임? 1 뺀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친구 제곱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 어떻게 해요? 2000 제곱 빼기 몇 천? 4000. 왜? 곱의 2배잖아. 더하기 1에서 누굴 더하고 4000을 더하고 거기서 누굴 뺍니까? 1을 빼죠. 그렇다면 빠이 짜이찐 안녕 하시고 나서 남은 거 2000의 뭐? 제곱의 결과물. 돼요? 2000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며 이것을 제곱을 한다는 것은 4 곱하기 10의 몇 제곱? 6제곱과 같은 것이더라. 분배 들어가죠. 분배 법칙 아니고요. 분배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A의 결과는 얼마이며 4이며 B의 결과는 6이더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를 구하라잖아. 바보야. 얼마? 10이 되겠죠. (25번) 가보겠습니다. 그 뒤에 레벨업 천지라고 했는데 왜 아직 레벨업이 안 나오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레벨업이 안 나오는데 레벨업 아닌 것도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계속 풀이하고 있어요. 이 게임은 언제 끝나는 거죠? 왜 아직 15개가 남은 거죠? 왜?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숫자가 큰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쵸? 인수분해 활용이네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491을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2491의 모든 소인수의 합은 2491은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도 아니고 9의 배수도 아니고 맨 뒷자리 두 자리가 4의 배수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5나 0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보통의 곱셈들의 특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2491의 특징인데 여기서 딱 한 개를 알고 있다면 2500에서 누굴 뺀 것이다? 9를 뺀 것이다 뭐 이 정도? 2500에서 9를 빼면 2491인 거 정도? 그렇다면 2500이라고 하는 것은 5525에 52번 곱한 거, 3 2번 곱한 게 9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 제곱의 차. 제곱의 차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네요. 그죠? 오케이. 선생님들 제곱의 차 좋아함. 알맹이만 데리고 와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서 53 빼기 47 들어갑니다. 빼기가 아니라 곱하기 47 들어가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더 분해하려고 보니까 57은 53 뭐고? 소수임. 47도 뭐임? 소수임. 소수와 소수의 곱이라고? 그러면 소인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네들 더하면 되겠네? 얼마임? 100임. (2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서쪽, 북쪽, 동쪽, 남쪽의 순서로 계속 이동하고 있고 문제에서 n번째 날에 n제곱만큼 이동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규칙 잘 살려서 문제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팽이네 집, 달팽이니까 이름은 팽이가 아닐까요? 아무튼 이 팽이네 집에서 서쪽으로 1cm, 북쪽으로 4cm, 동쪽으로 9cm, 남쪽으로 16cm 이동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팽이가 간 위치를 알아본다고 한다면 이봐요. 5일째 되는 날 팽이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 알아보자고 한다면 서쪽으로 1cm, 그리고 25cm, 총 26cm 이동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9cm 이동했으니까요. 최종적으로 보자면 이 친구는 서쪽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다? 17cm 이동한 거랑 같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아이고. 서쪽으로 26cm 이동하고 동쪽으로 9cm 이동했으니까 서쪽으로 훨씬 더 많이 이동했기에 그쵸? 9cm만큼 반대로 이동한 것만큼을 제외하면 그것이 팽이가 최종적으로 이동한 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거냐면요. 더 멀리 간 방향에서 조금 간 방향, 반대로 간 방향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길이를 찾을 거라고요. 이해돼요? 멀리 간 그 거리에서요. 반대로 간 거리 만큼을 빼줄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내가 남쪽으로, 서쪽으로 26cm 이동했고 그리고 동쪽으로 9cm 이동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멀리 간 거리에서 이제 반대의 거리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그것이 바로 팽이가 최종적으로 이동한 거리가 되겠다. 얘는 서쪽으로 17cm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팽이 친구가 서쪽, 그 다음에 북쪽, 그 다음에 동쪽, 서쪽, 동서남북, 남쪽. 그쵸? 서북, 동남의 순서대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동하는 길이를 보자면 서쪽으로 먼저 이동, 그 다음에 북쪽, 그 다음 동쪽, 남쪽. 다시 서쪽, 북쪽, 동쪽, 남쪽. 그쵸? 12일째니까 좀 더 가죠. 서쪽, 북쪽, 동쪽, 남쪽의 순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남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갔겠죠. 동쪽북, 동서남북인 거 아시죠? 동서남북. 아이고, 동서남북. 이거 혹시 물어보러 올까봐.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 자, 그러면 동쪽과 서쪽에 굉장히 연관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북쪽과 남쪽의 이동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동쪽으로 더 멀리 갔어, 서쪽으로 더 멀리 갔어 굳이 묻는다면 당연히 동쪽으로 더 멀리 갔죠. 더 큰 숫자들의 제곱의 합이 맞는데요. 그죠? 남쪽으로 이동이 훨씬 더 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멀리 이동한 거리에서 반대로 이동한 거리만큼을 제외한 그 나머지가 바로 동쪽으로 얼마큼 이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뭐 한다? 뺀다. 이 전체의 합에서 뭘 뺀다? 이 전체의 합을 뺀다. 그럼 정리하잖아요. 11의 제곱에서 뺍니다. 누구를? 1의 제곱, 5의 제곱, 9의 제곱을. 돼요? 근데 이거 사실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보잖아요.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나열하면 진짜 규칙이 예쁘다요. 제가 아는 단어와 용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뭐 말을 잘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이게 규칙적인 이 나열을 만들어주면요. 그죠? 그럼 제곱의 차 때문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3 더하기 1, 3 빼기 1 다시 7 더하기 5 그리고 7 빼기 5의 조합 다시 11 더하기 9 11 빼기 9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1 빼기 9, 7 빼기 5, 3 빼기 1 전부 다 얼마로 똑같다? 2로 똑같다. 그래서 2로 똑같으니까 묶어내면 남은 거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 아닙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 저 지금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소리 크게 내면 안 된다고요. 굉장히 민폐라고요. 12가 총 몇 개? 3개. 거기서 12가 3개니까 36, 36에 두면 72. 72만큼 이동했다. 어디로? 동쪽으로. 됐죠? 달팽이가 72cm 동쪽으로 이동했다고요. 자, 그러면 12일째 날의 위치는 동쪽으로 72cm인 거 구했습니다. 글씨가 자꾸 왜 이렇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동쪽으로 72인 거 구했으니까 그 다음 연산 가시죠. 이게 너무 크게 썼나? 그 다음 남쪽과 북쪽을 비교합니다. 남쪽과 북쪽에서 당연히 이동이 큰 것은 남쪽이죠. 남쪽의 합에서 북쪽의 합을 뺍니다. 그런데 4제곱 빼기 2제곱, 8제곱 빼기 6제곱, 12제곱 빼기 10제곱으로 쓰는 건 이제 좀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도 아시겠죠, 여러분? 제곱에 차 있는데 얘네들 계속 얼마씩 차이 나요? 2씩 차이 나죠. 그래서 2로 묶이고 나머지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12로 나올 것도 이제 예측할 수 있죠. 이제 이 인수분해 마법사가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 마법사. 제 혀가 점점 마비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 내일 다시 찍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28번 이후로는 나 다음 시간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12 더하기 2는 20. 여기도 20. 여기도 20. 그러니까 20. 아유, 미쳤죠? 12 더하기 2는 14죠. 2 곱하기 12 더하기 2는 14, 14, 14. 14의 3배는 42. 맞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왜요? 예, 숫자의 합이. 얘가 더 크니까. 그러면 남쪽으로. 84cm 이동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달팽이가 출발한 지 12일째 날의 위치는 동쪽으로 72cm, 남쪽으로 84cm 위치에 있는 곳이다. 제가 보니까 뒤쪽에 레벨업이 좀 몰려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오늘 저의 체력 이슈로 인해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마저 남은 12문제 풀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3문제 남았네요.